12번. 이거 진짜 오래된 문제인데. 저거 전개하면 몇 차씩 나와요? 영채야, 이거 전개하면 몇 차씩 나와요? 몇 차씩이냐? 그러면 최고차가 중요한 거잖아. x 4승짜리가 몇 개 있어? 아니, 전개를 하면 가로가 몇 개 있는 거야? 아, 말로 해요, 말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말로 해요. 그러니까 1 플러스 x, x제곱, x 4승. 1 플러스 x, x제곱, x 4승. 1 플러스 x, x제곱, x 4승. 이렇게 해서 가로가 4개, 3개 있겠죠? 그럼 최고차가 나오려면 이렇게 걸어야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총 몇 차씩 나와요? 64차씩? 아니 4 곱하기 4 아니 4도 12 12 12 12 12차씩. 12차씩 나오겠죠. 기억번. x11승의 개수. 11차. 나와요? 안 생겨요. 11차가 나오려면 x3승이 하나 있고 4승이 2개 있어야 돼요. 근데 3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차가 생겨 안 생겨? 그럼 개수는 0이다. 맞다. 니은번. x 6승. 6승 나오면 어떻게 되지? 갑자기 고기 이렇게 들으면 몇 차, 몇 차, 몇 차를 곱해야 6차가 나와요? 2차 2차. 그 다음 2차. 그 다음 2차. 또 2차 2차. 확실하죠? 그 다음 4차 4차. 그 다음 제로차. 제로차는 상수로 상수. 오케이? 또 1차. 1차. 4차. 이거 말고 없나요? 이해했어요? 6차가 나오는 상황. 이 상황은 몇 가지 벌어져요? 한 가지. 여기도 2차, 여기도 2차, 여기도 2차. 그럼 개수 얼마야? 1? 이런 상황은 몇 가지 벌어집니까? 6가지. 가로 3개 중에서 어디는 2차를 찍어야 돼요. 그죠?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나 보고 있어야 되니? 얘는 답을 갑자기 손가락 있다가 입에 이렇게 나보고 봐라 이거지. 뭐 경매해요 우리? 어? 그러니까 어딘가 2차가 되는 가로를 찍자. 3가지. 그러고 나와서 어딘가 2차를 찍었어. 그럼 4차 찍을 가로 찍자. 2가지. 또 남은 내가 찍지 않은 데는 제로차가 되자. 이러면 되겠지. 그래서 6가지. 근데 이거 전개할 때마다 개수가 다 얼마일까? 왜냐면 얘가 2차야. 그 다음에 4차랑 붙었어. 상수랑 붙으면 앞에가 전부 다 1이야. 그러니까 전개할 때마다 1 나와요, 개수는. 근데 상황이 몇 가지? 6가지. 개수 6이겠지. 내 말 이해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 이런 상황은 몇 가지 벌어집니까? 3가지. 가로 3개 중에서 4차가 될 때만 찍으면 되지. 그럼 걔를 찍고 나면 나머지 안 찍은 데는 1차 찍으면 되니까. 그럼 3가지니까 개수는 3이겠다. 그죠? 할 때마다 1 나올 테니까. 다른 개수는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가 3, 4 이렇게 있으면 되게 복잡하겠지. 맞다, 니은번. 되셨어요? 좀 덥죠? 틀리니까 또. 안 더워요? 더우면 얘기하세요. 디귿번. 효빈 양. 네 해봐요. 네. 맞아요, 디귿번?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전개 다 해요? 그건 아니에요? 전개 다 할 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64가 답이라고요? 60, 전개를 해보면 전개할 때만 다 1 나온다. 근데 얘도 4개가 있고 얘도 4개가 있고 얘도 4개 있으니까 전개를 막 하다 보면 결국 64번 할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총 개수는 64일 거다. 맞다. 괜찮은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전개할 때마다 전부 다 1 떨어질 거기 때문에. 혜원 씨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다른 풀이법 쓰신 분. 다른 풀이. 헤이, 다른 풀이. 다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어요? 채민 이렇게 풀었어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요. 아, 그렇게 했어요? 다른 풀이법 쓴 분 없어요? 영채도 이렇게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미나 어떻게 풀었어요? 안 풀었다고요? 그렇게 풀었다는 건 효빈이 얘기예요? 윤지? 안 들린다고요. 안 풀었는데 안 풀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선생님 강의 들은 걸 풀었어요. 아, 그걸 봤어요? 그 말 이해해요? 이해는 해요? 이런 4차식 있다고 합시다. 그럼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할 때는 3, 마이너스 2, 여기 1인 거잖아. 그죠? 3, 4. 이렇게 더하십시오.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할 때 x에다 1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계산값이 나와요. 1 집어넣으면 x가 없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더하기 3. 어때요? 괜찮아요? 아까 여러분이 한 풀이법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가 숫자가 붙으면 쉬울까요? 여기 3이라든지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고 막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아까 한 풀이법은 쉽지가 않겠지. 아까 효빈이가 푼 풀이법은 잘못 푼 건 아니야. 맞는 말인데 이 풀이법의 문제는 여기 숫자가 붙으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야. 지금은 항상 전개할 때마다 1밖에 안 나오니까 니은이나 디귿번이 쉬워진 거지. 그렇다면 여기 개수가 막 붙었다면 얘가 낫겠어요? 아까 한 풀이가 낫겠어요? 얘가 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 집어넣습니다. 어차피 이거 전개해봤자 뭐 이렇게 나올 거잖아. 둘이 같은 식이거든. 1을 집어넣으면 나온 답, 내가 원하는 답이 1을 넣어요. 4의 3승, 64.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풀이법 잊어버리지 마세요. 중요. 빨리 정리 한번 하시고 얼른. 그러니까 이런 풀이법들을 오늘 집에 가서 잠깐 하고 자는 거야. 어제도 잠깐 선생님이 요구한 대로 좀 하고 잤나요? 김민아 나랑 쳐다보니까 안 했네요. 내 눈을 슬쩍 궁반 피했거든요.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네. 했어요? 선생님 딱 20분 정도만 투자해달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다빈 씨? 할 수 있죠? 앞으로 말 안 들으면 인증샷 보내기로 합니다. 민주 했어요? 했어요? 선생님 어제 한 20분만 투자하라는 거? 괜찮아요? 그 정도는 할만하죠, 솔직히. 그거 잘 때도 뿌듯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 그런 건 없어요? 아니, 원래 이게 공부하고 그러면 이게 잘 때 되게 뿌듯하고 그러잖아요. 혹시 뭐 그런 경험 없나요? 그 독서실 시험 공부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잤어요, 내내. 눈을 떴더니 11시 반이야. 집에 막 급하게 갔어요. 갔더니 엄마가 갑자기 우리 딸 공부하고 왔다면서 막 과일 꺼내주고 그러면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치지 않아요,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효빈이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오, 아직 착각랑 나만 그랬구나. 사람이 뭔가를 할 걸 하고서 뭘 하면 되게 많이 뿌듯합니다. 놀아도. 근데 우리는 꼭 반대로 하잖아요. 놀다가 남은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솔직히. 사람이 원래 그래요. 이게 공부가 재미없으니까. 근데 이걸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홀라요. 차라리 요 한 20, 30분 투자하고 가서 놀면 훨씬 더 뿌듯합니다. 놀 때 재밌고. 그러니까 좀 그것만 좀 해달라고. 그럼 헐 날 거라고. 혜원이 오케이? 너 얼굴 이렇게 빨개요. 추워서 그래요? 빨개요. 어디 안 좋아요, 컨디션이? 미나가 때렸어요?
민어 때리면 얘기해요. 나머지 괜찮겠어 이제? 그럼 어제 거 이어서 갑시다. 어제 선생님이 아마 3차식 맨 밑에 거 하려다 만 거죠? 그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이거 했죠? 집에 가서 해봤죠? 자, 이거 전개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해봤죠 어제? 이번 주에는 반드시 A 플러스 B의 3승, A 마이너스 B의 3승을 똑같이 하루에 한 번씩 합니다. 알겠죠? 이런 풀이법대로 그냥 많이 해서 눈에 익어버려야 돼. 그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됐냐면 얘랑 얘랑 묶었어요. 그 다음 여기 두 개를 묶어서 3AB 묶어버렸고, 그럼 여기 A 남고 여기 B 남고. 됐어요? 이 식을 이거 위주로 씁니다. 이렇게 됐어요? 같은 식입니다. A-B의 3승 3개, 여기는 1개. A-B를 하나 묶어요. 그러면 얘는 몇 개 남아요? 민성아 여기 보셔야 됩니다. 따라오셨어요? 선생님 첫 번째 뭐라 수업할 때는 항상 내려가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전개를 쫙 하시면 요렇게 나온다고요. 이 5줄이 머릿속에 쫙 들어있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애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만 하시면 문제 풀 때 훨씬 빨리 보이세요. 단 조심할 거, A 플러스 B 3승하고 이 마이너스 부분이 되게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당장은 헷갈리시면 꼭 한 번 정도 해보되, 문제 풀 때 헷갈리시면 이렇게 앞에 보고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내가 문제 풀 때 헷갈렸다는 건 다시 한번 이거 정리 한번 하시고 손으로 한번 직접 해보고 나서 하라고. 오케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거. 이거 마지막 거는 3개짜리가 있는데 3차까지 있어요. 그죠? 이거 전개해봐라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개를 하면 사실은 다 하시면 돼요. 그럼 몇 번 곱해야 돼요? 18번 곱해야 돼요. 엄청납니다. 근데 해보면 나오겠죠,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걸 전개하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댄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거 전개 다 했더니 정리해서 이게 나오더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거꾸로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만드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인수분해. 그러면 우리 책 넘겨보시면 다음 챕터에 2강에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써있죠. 거기 오른쪽 공식 보세요. 내가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이제. 그러니까 결국 앞뒤만 순서가 바뀐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할 얘기 다 한 거야. 어? 갑니다. 잘 봐요. 이걸 16번 전개해서 정리하는 거 다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근데 얘를 이렇게 올리는 건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갑니다. 첫 번째. 요 2개로 갑니다. 그래서 근데 저 2개짜리 공식이 이거잖아 사실은. 근데 이걸 정리를 막 할 건데 아까 C 5줄이나 있었거든. 그럼 어디 걸 갖다 쓸지는 본인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까요? 맞아요? 여기 2개 바꾼 거야. 자, 이 2개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따라오셨죠? 그 다음 이거하고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걸로. 그래서 이 공식을 또 쓸 거예요.
근데 그걸 A, B라고 외워놓으면 이렇게 잘 안 된다고.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라고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 앞, 뒤 해서 이거를 앞, 뒤 더해서 3승. 마이너스 3배에다가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앞에 더하기 뒤에 거. 따라왔어요? 바로 안 돼요? 그럼 어제 한 거가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안 써진 바로.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그냥 A, B만 갖고 식정이나 이런 일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해준 식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금방 한 거랑 똑같아요. 이게 이거였잖아. 자, 앞, 뒤. 앞, A 플러스 B. 뒤는 C. 앞, 뒤 더해서 3승. 마이너스 3배에다가 앞, 뒤 곱해서 뒤에 뒤 더해라. 그러니까 이걸 보는 느낌과 이걸 보는 느낌이 같으셔야 돼요. 그게 약간 중고등학교 차이야. 그러니까 그냥 영어 단어 에워더스 하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 쓰실 때 내가 속으로 이렇게 하고 써요. 앞뒤 더해서 3승 마이너스 3배 앞뒤 곱하고 앞뒤 더해서. 이걸 떠올리면서 씁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수학을 거의 이미지화되어 있어요.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제 이 공식을 정확히 했다면 요게 써져야 됩니다. 한 방에. 그리고 여기 두 개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수식을 쓸 때 선생님 항상 그랬죠. 고칠 부분만 고치고 나머지 갖다 베껴라. 되셨어요? 이런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얘랑 얘랑 좀 묶고 싶어요. 묶일 것 같죠? 얘하고 얘하고 A 더하기 B 3 묶어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좀 묶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곱셈이 돼 있어서 얘를 바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를 먼저 하고 이리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두 개를 묶어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 두 개를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묶을까요? 이거 두 개를?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두 개가 남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배가 붙고 A 플러스 B하고 C가 남을 거고요. 되셨나요? 여기는 마이너스 3AB로 묶을게요. 그랬더니 여기는 A 더하기 B가 남고 여기는 C가 남고. 되셨어요? 또 묶을 수 있네, 여기. 됐죠? 전개하면서 하겠습니다. A제곱, B제곱. 다른 데가 안 생겨요. C제곱. 됐죠? 자, 여기 전개하면 2배 AB가 생겨요. 2배 AB가 여기 묶어냈으니까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B가 남습니다. 얘 묶어낸 거야. 다시 여기 2BC가 생겨요. 2BC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3BC가 생겨요. 마이너스 BC. 다시 얘랑 얘랑 붙어 2CA.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CA가 생겨서 마이너스 CA. 요렇게 묶으십니다. 오늘 가서 반드시 한번 연습. 알겠죠? 이해했어요? 정리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정리.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상 선생님이 쓰는 식 보면서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서 이해부터 하기. 하다가 쓰시고 뭐 정리하다가 이해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얘기하기. 그리고 집에 가서는 반드시 한두 번 손으로 하면서 연습. 그리고 그걸 문제 풀 때 적용할 수 있으면 돼요. 수학 생각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학이 어렵긴 한데 뭐 여러분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수학 쉽다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이렇게 삼승도 있는데 A, B, C 3개 들어있는 건 이거 외에는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푸는데 이 공식이 적용이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하게 나오면 좀 문제가 쉬워집니다. 왜냐면 풀이가 이거밖에 잘 안 보이니까 보통은. 됐어요? 괜찮나요? 뭐 말씀하실 거 말씀하시고, 뭐 민성이 뭐 얘기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 꼭 하세요. 어? 괜찮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요. 이게 수학적으로 그렇게 의미가 크게 있진 않아요. 아는데 이게 시험에 무지 나옵니다. 시험에 엄청나게 나와요, 앞으로. 그래서 이걸 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식은 아니에요. 이 식을 선생님이 이렇게 2배를 다 곱했어요. 그럼 위하고 아래하고 식이 같아요?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럼 앞에다가 가로치고 2분의 1 쓰는 건 문제가 없네, 이렇게. 좀 식을 장난치는 겁니다, 이게. 됐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잘 보세요. 좀 좁아서 가로 좀 내려 쓸게, 이렇게. A제곱이 2개 있다는 얘기거든.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B제곱을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C제곱을 여기다 하나 치고, 마이너스 2AB를 여기다 집어 넣어주고, 마이너스 2BC는 여기다 넣어주고, 마이너스 2C는 이쪽에다 집어 넣습니다. 그럼 식 똑같나요? 이걸 이렇게 찢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쓰는 건 쉬워요. 지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2분의 1. A-B의 전체의 제곱. B-C의 전체의 제곱. C-A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식을 보자마자 여기까지 바로 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오늘 꼭 확인 작업 한번 하시고 주무시기를. 자,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써먹냐면 얘가 0이라고 하자. 만약에 문제에서. 그럼 얘가 0이란 얘기예요. 근데 얼마를 제곱하고 얼마를 제곱하고 얼마를 제곱해 더했거든요. 근데 0 되는 방법은 0, 0, 0밖에 없는 거예요. 제곱했으니까. 그럼 A, B 같고 B, C도 같고 C도 같다는 얘기가 전부 A, B, C 다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많이 내요. 삼각형 세변의 길이 A, B, C가 있다. 그런데 이 식을 만족한단다. equal to 0이다. 그렇다면 어떤 삼각형이냐?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문제를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수학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변형이 되다 보니까 문제에 많이 낸다는 거지. 거기까지야. 그래서 이거 정리 한번 하시고 다음번엔 딱 보자마자 이거 라고 떠올리시면 됩니다. 빨리 정리.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막 노트 다 쓰고 책에 쓰는 사람도 있고 뭐 포스트잇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상황이.
근데 그 공부할 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공부하다가 내가 이제 어디 문제집을 풀다가 잘 모르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다가 내가 색깔펜 써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써놨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나중에 공부하다 그또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 그러면 그걸 내가 어디다 했는지를 모르잖아. 뒤에 공부할 때는. 그럼 찾아줘? 안 찾아진다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평소 공부하다가 뭐 수학 문제집을 한 4권을 풀어. 뭐 교재도 있고, 뭐 학교 교재도 있고, 뭐 교과서도 있고, 프린트도 막 해. 근데 그때마다 뭐가 막혔는데 꼭 거기다 써놓으면 나중에 못 찾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써놓는 거예요? 나중에 잊어버리면 찾아봐야 되려고. 그게 목적인 거잖아. 내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나를 딱 정해서 나는 연습장. 그러니까 효빈이처럼 지금 이런 그 노트를 하나 샀으면 앞으로 이 노트는 수학 공부할 때마다 들고 다닙니다. 어딜 가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수학 문제가 생기는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내가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얘기가 뭐 나왔어.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집에서 문제집 풀다가 뭐 문제 푸는데 처음 보는 문제 스타일이었어. 아,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 그럼 배웠어. 그럼 거기다? 여기다 쳐.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노트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걸 고3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항상 수학이 뭐 하다 막히면 여기를 뒤져보는 거예요. 뭐 그럴 때 있잖아. 아, 옛날 저 해줬는데 선생님이. 뭐 그런 거 찾아볼 때 쓰는 거지. 그래서 고3까지 수학에 대한 어떤 바이블 하나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공부할 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야 내가 하다가 모르면 찾아보기도 하고. 그럼 계속 그걸 뒤져보잖아, 나중에. 이게 찾아보잖아. 찾아보는 도중에 내 머릿속에 들어가면 이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콘텐츠가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학원 교재도 하겠다. 그런 애도 있지. 학원 교재가, 그럼 이 교재를 맨날 공부할 때 들고 다니는 책 하나를.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문제집 풀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생겼으면 여기다 넣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뭘로 하든, 뭐 연습장을 잡든, 포스트잇을 하든, 뭘 하든, 이거 끝까지 들고 다닐 수 있게. 이거 하나는. 이거 공부하는 방법이세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학교에 캐비넷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참고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그 대통령이 전두환이고 그랬어요. 상상이 안 가겠지만.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모든 과목마다 그 책이 하나씩 있었어요. 과목마다. 뭐 영어, 국어, 수학, 과학 다. 선생님 고등학교 때 가방을 보통 4개 들고 다녔어요. 학교에. 우리 때는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니까 제대로 전자사전 이런 게 어딨어요. 모르는 사전밖에 없어. 사전. 영어는. 그래서 한 가방 하나가 다 사전 가방이야. 사전. 국어 사전, 영어 사전, 영영아 사전, 독일어 사전. 사전 가방용 하나. 하나는 매일 들고 다니는 노트만 모아놓은 거. 내가 아까 했던 선생님 개인적으로 솔직히 수학은 노트 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수학은 이렇게 뭐 이렇게 겁난 적도 없고 내가 중학교 때 다 수학을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수학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과목은 다 그게 있었다고. 그래서 만약에 과학을 배울 때 과학책 하나를 딱 선정을 해. 좀 내용 정리가 잘 돼 있는 책. 예를 들어서 그 책을 딱 들고 다니면서 매일 들고 다니다가 과학 막히는 게 있으면 거기다 샀습니다. 내 문제집 풀었는데 처음 보는 어떤 풀이법이 나왔어. 근데 해설집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처음 봤어. 이걸 갖다가 적어 놓습니다. 이 책에다가.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다 이 책이 있어야 돼, 나는. 그래서 이 책만 그러니까 아까처럼 과목당 바이블을 만들어서 내가 무조건 들고 다녔어. 그러니까 이 가방 2개는 무조건 들고 다닙니다. 하나는 도시락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잡동산 들어있는 거. 하나는 오늘 수업할 거. 그 가방이 항상 4개 있어. 근데 이게 진짜 공부 잘하는 비결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공부는 이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효과를 누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머리에 어떻게 하면 빨리 집어넣을까? 아니면 목적은 이건 거야. 내 머리에 집어넣어서 오래 가게 해야 돼요.
내 말이 맞잖아요. 한 번 넣었으면 웬만하면 안 잊어버리고 가야지. 근데 사람이 그럴 순 없잖아. 그럼 중간중간 잊어버릴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그때마다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내 손 갖고 만들면 나중에 볼 때마다 막 뒤져보고 뭐 찾다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공부예요. 그냥 들어갑니다. 이렇게. 내가 이런 얘기를 애들한테 많이 해줬거든, 옛날부터. 근데 하는 애를 별로 못 봤어요. 이건 내 방법입니다. 내 방법. 어렸을 때 했던. 그러니까 그렇듯이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짐은 좀 많아지겠죠. 아니야. 됐어.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왜냐면 그게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뭐 하다 막혔어. 그러면 찾아보고 정리를 해놔야 될 거잖아. 근데 옛날에 어디다 해놓으면 어디 해놨는지도 몰라요. 그럼 대충 넘어간다고. 해설지 보고 대충 하고 넘어가고. 그럼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만 하고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반대로 이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얻어야 되는데 우린 반대로 이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얻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좀 해봐라 이거죠. 수학도 나중에 풀다 보니까 뭐 문제집 같은 풀 때 이런 풀이 처음 봤다. 뭐 그런 문제를 갖다 적어놔요, 거기다가. 아니,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핸드폰 사용해보라고. 여러분 요새 신세대 핸드폰 있잖아요. 사진을 딱 찍어서 폴더 만들어요, 폴더. 수학 폴더, 영어 폴더 만들어서 핸드폰 다 넣어놔요, 거기다가. 그럼 나중에 쭉 넘겨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방법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머리를 굴려보라고. 목적은 하나야. 이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얻어야 돼요. 근데 그게 가장 좋은 게 내 몸에 들어가야 돼요. 자주 봐야 들어갑니다. 자주 봐야.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러니까 시도해 보면서 하면서 또 이제 시행착오도 해야 돼요. 고칠 거 좀 고쳐가면서 스스로. 그러다 고1 때까지만 자기 공부하는 방법만 딱 잡히면 공부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야 공부가 돼요, 원래. 한번 해보시고. 응? 자, 한번 봅시다. 13번. 자, 보면 다음을 정리하라고 문제는 덧셈이야, 지금. 그죠? 근데 x제곱의 개수. 그럼 여기서 x제곱. 여기 x제곱 생기겠죠. 그럼 여기 x제곱 얼마가 생기냐면 전개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곱만 구하랬잖아요. 그럼 x제곱의 개수 3. 앞에 거 2개, 뒤에 거 1개. 앞에 쪽 가로에서는. 뒤에 가로에서는 마이너스 3. 2x가 2개. 뒤에 거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보시면서 바로 이렇게 안 써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제 1개.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A 플러스 B 3승 전개했던 건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버린 거야. 이렇게 써질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정리하니까 3의 2 36인가? 이렇게 되겠네? 얘가 마이너스 42다. 그럼 A는 마이너스 2인가 보네. 그러니까 저 식이 x-2의 제곱 3승 2x-3의 전체의 3승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렇다면 x값 개수는 얼마냐? 그럼 다시 여기다 x개수. 그러니까 는은 아닌 거야. 여기 x개수면 어떻게 되죠? 3. 앞에 거 1, 뒤에 거 2개 이렇게 돼요. 더하기 3. 이번에도 앞에 거 1, 뒤에 거가 2개. 느껴지세요?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은 4, 3, 12. 그죠? 그 다음에 얘가 9. 54인가? 제곱이면 9잖아. 그죠? 플러스가 되겠네. 9, 27, 54? 66이 답이겠네. 내가 뭐 틀렸어요, 여기는?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9. 여기 틀렸어요?
아, 단분. 그러니까 이렇게 써질 수 있어야 어제 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애들이 보면 A, B로 쓸 때 잘 쓰는데 이렇게 풀면 못 쓰고 그래요. 내 말 맞잖아요, 사실은. 또는 저거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지금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 정리를 해버리는 거지. 앞, 뒤 더해서 3승. 그죠?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아니면 인수분해 앞, 뒤 더하고 앞에 거 제곱에 2배에 아유 마이너스. 앞, 뒤 곱하시고 그리고 뒤에 거 제곱. 뭐 이렇게 고쳐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러면 훨씬 더 복잡해요. 상황이 많아져 버린다고 이게. 식도 복잡하고 굳이 이렇게 쓸 바엔 이렇게 하겠다 바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럴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푸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푸는 게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가장 쉽고 간단하게 푸는 게 수학은 최고 풀이법입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셔야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풀고 이럴 땐 이렇게 푸는 일이 벌어져요. 되셨나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뭐 이거야 뭐 그냥 정리부터 해야 되겠네. 그죠? 16번 풀어요. 민성아 기대지 말고 병 무너져. 그러니까 폼을 맞춰요. 뭐 3개짜리, 뭐 2개짜리, 1개짜리 이렇게 꼴을. 전개에서 정리를 할 때는 수학을 같은 꼴끼리 묶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X, Y, Z 3개 다 있는 거. 2개만 있는 거. 문자가 2개 들어있는 것들. 이게 따로. 문자가 하나씩 들어있는 것들 따로. 그래야 보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전개할 때도 그걸 좀 맞춰서. 아니면 여기서 바로 쓰든지 한 번 더. 글씨가 이렇게 주로 위로 올라가시네요, 이렇게.
이거 봐봐요. 그냥 전개하시면 되는데. 자, 가로가 3개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바로 안 되면 2개 했다가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어차피 전개하긴 해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이 한번 해보면, 자, XYZ를 다 곱할 때 이게 나오겠죠? 그 더하기. 가로 3개 중에서는 하나는 1을 선택하고 하나는 2개는 문자 선택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문자 아니면 1이거든요. 그러니까 1, YG. 그러면 YG가 나오겠죠. 더하기 1. 그러니까 여기를 1을 찍고 이번엔 X, 이번엔 G. 그러면 여긴 GX 이렇게 돼요. 순서도 웬만하면 X에서 Y는 XY, Y에서 G는 YG, G에서 X면 GX로 갑니다. 이렇게. 거꾸로. 그 다음에 여기 1 찍고 YA. 그러면 XY. 이런 연습을 좀 해봐라 이거지. 원칙적으로는 다 곱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에서 가로가 3개니까 가로 3개 중에서 2개는 1을 찍어요. 나머지 하나는 X 또는 Y 또는 G. 그러니까 X, Y, G 이렇게 생기겠죠. 그 숫자끼리만 다 곱하면 숫자 1될 거고. 확인하고 싶으면 항이 8개 확인해봐요. 8개 나와야 되거든. 맞잖아요. 그럼 다 끝난 거잖아. 얘가 얼마? 5. 얘는 얼마? 3. 얘는 얼마? 1. 그럼 답은 10이겠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의 연습을 좀 해봐라, 이거 전개한 연습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는 항상 식을 줄일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됐어요? 뭔 말인지는? (19번) 하나 풀어보세요. 다 배운 거예요. 머리를 굴리셔야 돼요. 고등학교 문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되게 트릭을 많이 줘요. 실수하게끔. 그런 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이 옆으로 너무 길어지니까 짱났지. 그럼 여기서부터 쓰지. 그걸 왜 굳이 가운데부터 써서 힘들게 만들어.
덧셈인데. 덧셈인데 여기 더하기가 왜 들어가냐 이거지, 여기서. 여기 가운데가 덧셈이라고. 그지 않니, 진짜요? 네. 우리 사소한 거에 당하면 안 된다고요. 그 고등학교 문제는 그 풀 때 항상 신경 쓸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답을 내길 낼 텐데 여러분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장난질을 많이 껴요, 중간중간에. 근데 그런 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말로 될 문제는 아닌데. 선생님 잠깐 볼까요? 이거 정리하려고 하시면 바보예요. 늘 거예요? 아니 뭐 안 보이면 넣어야지 뭐. 안 보이면 여기다 넣기라도 해야지 뭐. 뭐 제곱할 수 있잖아. 2루트 3, 2 더하기 루트 3. 삼성할 수도 있잖아, 필요하면. 그러니까 하지만 절대 좋은 풀이법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넣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마지막 방법이면 도저히 다른 방법이 안 보이면 그렇게도 해야 돼요. 이건 마지막 버리고. 이게 더 나아 보이잖아요? 그죠? 아, A 더하기 P. A 제곱 더하기 P 제곱. A 3승 더하기 P 3승. 근데 그 식을 정리를 하시다 보면 A 플러스 B야 해보면 되는 거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식을 이렇게 쓰세요. 너무 이렇게 힘들게 막 옆에다가 길게 늘어뜨리고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A 3승 더하기 B 3승이라는 식은 정리되는 식이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가면 어떨까? 이 식으로. 근데 이 식이 되게 많이 써요. 물론 뭘 갖다 쓸지는 뭐 그때그때 달라지긴 하지만 근데 여기 보니까 더하면 4라면서요. 그럼 이 곱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여기다가 A 곱하기 B를 구합니다. 얼마예요? 1인데?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4고 16 마이너스 14 얘가 1이고 그러니까 얘가 4의 3승 64 마이너스 4람 12 52 18 70 요 정도 풀어주면 되는데 당하셨다고요. 그랬잖아요. 이게 수학을 풀 때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이제 이상한 걸 막 던져 이렇게 응? 헷갈리게. 그래서 막 그 함정에 빠지게끔 던집니다. 근데 그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생각보다 아주 계산이 막 길어진다거나 진짜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고등학교 문제 풀 때 여러분 좋아하시는 2차 방식, 근해 공식도 쓸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처음 배웠으니까 거기다 기초력을 좀 배운 거면 고등학교 때 와서 그걸 갖고 장난을 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사소한 함정에 빠지시면 헤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문제들은 중학교 때랑 달리 하란 대로 하라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중에 보시면. 그러니까 뭔가 찾아라 그랬으면 그때부터 내 생각 갖고 가야 돼요. 해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주면. 근데 이런 연습을 하시면서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풀이가 너무 길어진다든지 그러면 조금 의심을 품으셔야 돼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저히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안 보여 이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봤어. 근데 정리가 안 돼. 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집어넣고 싶어. 그거 왜 안 보여? 그럼 그렇게도 하셔야 돼요. 아예 안 해오는 것보다 훨 나아요. 그거는.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하고 나서 나한테 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선생님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이 방법밖에 없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른 풀도 설명해주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계산 갖고 막 복잡하게 해서 답 내는 거는 정말 마지막 풀이법. 이거에 맞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외에는 못 풀어요.
집어넣는 거 외에는 풀 줄은 못해요. 됐어요? 뭔 말인지? 그래서 해주면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풀라고 안 시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풀어봐요. 어려워 보여요? 아, 그죠? 이 차이예요. 여러분 손을 먼저 해봐야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를 안다고. 근데 내가 보통 여러분 공부를 안 해오고 내가 이렇게 혼자 풀어주잖아, 이렇게. 그럼 여러분 딱 보면, 별거 아니네 하고 집에 가요. 근데 지금 풀다가 지금 푼 사람이 별로 없거든, 지금. 내가 3, 4분 드렸는데. 그런 차이인 거야. 그 차이가 이제 나중에 쌓여서 실력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하시라고요. 사소한 거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뭐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이런 거. 뭐 이것도 별거 없어요, 이런 거. 그렇게 뭐 쫄 것도 아니고요. 아까 우리 배운 식이죠. 24번 하나 해봅시다. 지금은 저 식이 아직 눈에 안 익었으니까 아까 해서 풀었던 거 보고 풀어도 돼요. 대신에 집에 가셔서는 이제 저식은 이제 정리 좀 해 놓으시고. 어떻게 풀겠다 결정을 내리고 펜을 시작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대충 나오겠는데? 라고 느끼신 다음에 출발하셔야 됩니다. 막 하다가 다 지우고 정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머리를 항상 있잖아요, 수학이. 요만큼만 굴리면 돼요. 근데 보통 애들이 이제 이거를 몇 번 못 이겨보고 나면 겁먹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생각해. 아주 큰 걸 내가 놓쳤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안 그래. 이만한 거 하나요, 원래. 그걸 찾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너도 그러고 있는 줄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부터 거침없이 막 쓰고 나가더라고요. 그 내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오겠다 생각하고 출발하라고. 봐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이 식은 보자마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거의 이거다, 사실은. 거의 이게 선생님이 아까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수학적 의미가 있는 식은 아니다, 이게. 근데 워낙 이 식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걸 이렇게 고쳤을 때 낸다, 문제를. 하고 해줬잖아요. 자, 그러면 거의 이거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은 딱 보자마자 거의 이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딱 보면서 이 생각 해야 돼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얘가 없네? 얘를 어떻게 찾지? 라고 고민을 하고 나서 시작하셔야 되는데, 내기가. 아, 그러면 C-L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긁고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막 쓰다가 갑자기 패닉이 서요. 딱 풀자면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차이야, 그 차이. 아직 저게 C-L을 구할 수 없다면 아직 펜을 쓰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이미 여러분이 여길 넣어서 식을 썼다는 거는 이미 출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랑 다른 점은 수학이 이제 좀 내용도 많아지고 배우는 게 많아지면 풀이법이 많이 생겨요. 그럼 어떤 문제를 볼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중학교 때는 보통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요걸 한두 가지 풀이 법밖에 없었어, 별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가면 답이 나왔다고요. 근데 고등학교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냐면 지민 이걸 이미 넣었잖아요. 그럼 넣은 순간 이미 출발한 거야, 어떤 풀이법. 내 말 이해가 되세요? 근데 보통 수학이 약하신 분들은 가다 보니 이게 아닌 것 같아, 이 길이. 그럼 이렇게 못 오세요. 왜?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시 와서 이 길일까 이 길일까 고민이 안 돼요. 나중에 보시면 이 풀이를 다시 지우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풀지?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만 해도 실력이 늘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얘를 구할 자신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거 구할 수 있겠는데? 그러고 시작해야지, 내기는. 이거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빼시면 돼요. A-B에서 B-C를 빼시면 더하셔야 됩니다. 더하면 B가 지워져요. 이게 나온다고요. 더하면 나온다고요. 아니에요? 더하면 A-C가 나오잖아요. 부호 바꾸면 되지.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사실 부호 바꿀 이유도 없죠, 사실은. 그렇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네. 이러놓고 출발하시라고요. 진도 선생님 얘기 이해하세요? 약간 고치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버릇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보통은 대다수 중학생들이 원래 그래요. 이게 답이라고요. 마이너스 9는 내가 안 썼어요. 그냥 어차피 제곱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게 2분의 1 주고서 여기다 주고 9. 그죠? 그 다음에 3, 9 더하기 3 플러스 36. 산수도 나중에 하실 때 계산을 수학을 이렇게 여기 보면 이거 옆에다 빼서 쓰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하게끔 연습하세요. 중학교 애들 풀다 보면 옆에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안 할 수 있게 연습을 하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나중에 보시면 선생님 문제 풀 때, 나 고3 문제 풀 때도 이런 짓 안 해요. 그러니까 식을 항상 넣는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수도 뭐 방법 여러 가지예요. 2분의 1 띄잖아요. 같네? 12 더하기 18. 이렇게 쓴다고 누가 때리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꼭 굳이 우리는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위에다 쓰고. 좋은 게 아니라고. 식에다가 장난질을 쳐놓으면 좋은 게 아닌 게 뭐냐면, 자, 풀었어. 딱 푸는데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 식을 막 붙여놓은 애들은 이거 지워야 돼요. 다시 풀어준다고. 여기다 막 정리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간식을 막 갖다 계산하다가 이거 막 다 붙여놨어. 그거 안 고친다고. 이거 갖다 덧칠해가지고. 진서도 약간 그런 스타일 있는 것 같던데. 만약 답이 없으면 틀린 데 찾아서 고치셔야지. 언제 지우고 다시 풀어요. 내 말 맞지 않아요? 틀린 데를 빨리빨리 찾아야지. 아까 선생님도 그 틀렸을 때 자기가 보면 찾잖아, 그냥. 그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씩 변할 건데, 다 해보나? 이만한 거 빠졌다니까. 원래 그래, 원래. 이만한 거야,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을 겁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수학 자체가 마음에 안 들지. 누가 수학 좋아하겠니, 몇 명이나. 근데 우선은 수학을 가지고서 뭔가 극복해본 경험이 없는 거야. 내가 문제 풀다 막혔어, 수학이. 근데 막혔는데 그래서 막힌 게 사실은 이만한 데인데 그걸 찾는 연습을 안 한 거지. 그래서 약간 온 거야. 그러면 우리 딱 보면서 뭐부터? 겁부터 뭐. 근데 겁먹으면 못 풀어요. 여러분 시험 보다가 딱 넘겼는데 겁이 딱 날 때가 있죠. 시험지 풀다가. 나 이런 거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딱 나왔어. 그냥 겁이 딱 나요. 그럼 거의 못 풀어요. 자신감이 있어야 풀까 말까 한 거야, 원래.
내 말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씩 고쳐가면서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투자 시간을 한동안은 좀 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지금 속도를 급하게 안 나가는 게 내가 작년 애들보다 속도를 좀 굉장히 줄이고 있어 지금. 응? 작년 거 봤으면 알 거야. 근데 내가 왜냐면 원래 작년 수업하던 게 내가 평상시 수업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걸 애들한테 내가 말로 하고서 넘어갔더니 이것들이 올해 1학년 애들 하나도 안 고쳤어. 우리 영채 언니도 그래요. 내 작년도 열나만큼 알려줬거든. 뭐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거. 처음에 좀 하는 척 하더니 지금은 뭐 연습장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버릇이 그냥 도랑 타물인 거야. 겨울까지는 고생 시켜서 좀 잡아놓은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 중간에 안 해버리면 똑같아요. 안 하니만 못해요. 어떨 때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좀 버릇 좀 고쳐주고 여러 가지 수학 좀 잡아주려고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속도를 좀 안 내더라도 속도에 민감하지 마요. 그리고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수학은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뭐 보니까 누구는 뭐 미분 풀고 있고 학교에서. 내가 장담하건대 수학은 선행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봐서 선생님이 고3 애들은 매년 가르쳐요. 나는 원래 고3 전문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원래 서울수 수업할 때 고1 수업 거의 안 했어요. 그냥 고3만 할 일이 많아가지고 거의. 재수생, 고3 이런 정도 수업이지. 근데 선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본 경험에 의하면 중학교 100명 있을 때 선행을 가르칠 만한 놈은 한 명 있을까 말까 해요. 내가 중학교 수업을 해봐도. 그러니까 선행을 쫓아올 만한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 친구는 뭐 하고 있어요. 뭐 1학년 수학이 끝났대요. 뭐 이런 거. 물론 선생님 지난번 얘기했지만 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 거의 다 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선행을 좀 빨리 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걸 완벽하게 잡은 건 아니거든. 거꾸로 생각하셔도 돼요. 걔는 수학을 잘하니까 선행을 좀 한 거지. 이런 케이스가 몇 명 안 돼요. 대다수는 수학을 빨리 하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중학교 때는 약간 통해요. 왜 통하느냐? 내가 고1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잖아요. 어떤 공식 같은 것도 알려줘요. 그럼 중3 게 쉽게 풀려요. 내 말 이해되세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같은 걸 내가 고1 애들한테, 중3 애들한테 고1 걸 끌고 와 설명을 좀 해주면 애들이 금방 풀어요. 왜? 고등학교식을 갖다 약간 공식만 갖다 쓰면 돼요. 중학교는 이제 쉬우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약간 갖다 쓴다 해서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선행을 시키는 애들은 정말 1%도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선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어쩌다가 애들이 좀 센 놈들 몇 놈 있을 때 선생님이 가끔 선생님이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한 적은 있어요. 대신에 나는 차라리 할 때 더 깊게 들어가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3 애들 데리고 옛날 수업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때들은 특목 준비 애들. 내가 걔들 데리고 고2 거까지 끝내서 보낸 적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다 경찰대,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놈들 정도 되면 괜찮아요. 따라올 만하면.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수학이 똑같아져요. 빨리 간다고 잘하지 않아요. 절대 수학은. 빨리 간다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은 영어입니다. 영어는 빨리빨리 배울수록 좋아요. 어릴 때부터. 영어가 어떤 지식이 필요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언어니까. 근데 수학은 그렇잖아요. 수학은 배울 때가 있어요. 우리 민주가 보니까 요 정도 커버하고 있어? 이거 따라오네 이놈? 그럴 때 내가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못 따라와. 민주가 수업하는데 하나도 못 따라들어. 막 눈 헤매고 있고 저게 뭔 얘기 이러고 내가 막 올리잖아요. 얘 엉망돼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럼 주변에 선행을 수학을 어디까지 나 중학교 때 이미 이만큼 했는데 나중에 보세요. 그게 다 서울대 가나. 망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속도에 민감할 필요 없고 여러 가지 컨디션 조절 이런 건 내가 컨트롤 할 테니 응? 편하게 할 얘기 하시고 모르면 주중에 필요하시면 나한테 카톡이라도 하든지
숙제는 질문 안 받아줍니다. 숙제는. 그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은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뭐, 공부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뭐,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죠. 그죠? 뭐, 여러 가지. 남친 있어요? 나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부러워요, 남친? 있고 싶어요? 아니, 근데, 그냥 여러 가지 질문들 답답한 것도 얘기해도 돼요. 편하게. 서로 재밌어야 돼요. 거기에 쌤이 이제 중간중간 조언을 좀 해드리면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내시라고. 그걸 올해 안에만 하세요. 길게 보고 올해 안에만. 그래서 어떤 느낌이 오시면 되냐면 아, 국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야,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딱 맞는데 이게? 괜찮은데? 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수학,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거. 야, 수학 요 정도 이런 상태지만 유지해도 내가 괜찮겠다. 좀 자신감 붙고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나중에 팍팍팍 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오래 걸리니까 시행착오 겁내지 마시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해보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하지도 않고 옆에 물어보잖아요. 수학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정서 풀었어. 그럼 막 정서 풀어요. 이게 가장 답답한 친구들이에요. 자기가 해야 되는데. 걔는 그 친구로 성공한 거지. 근데 성격이 다르잖아. 공부하는 방식도 다르고. 여기도 다 틀려요. 내가 여러분 풀 때 이거 잠깐 보잖아요. 나 일부러 한 번씩 쓱쓱 보고 가요. 우리 지민이 뭐 하고 있나. 아, 진서가 막힐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막혔어요. 막, 딱 느낌이 그랬고, 아까. 나도 이 바닥 오래 있었거든. 그래서 던져보는 거예요. 사실 내가 여러분들 약간 좀 어떤 실력파 겸 약간 보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야 나중에 내가 윤지는 좀 이런 식으로 건드려야 되겠구나. 얘 윤지가 이런 데서 좀 막히는구나. 아니, 뭐, 혜원이는 좀 이런 좀 사고가 요쯤에서 멈추는 거야, 잘. 그럼 이런 데 건드려줘야 돼, 내가 나중에. 그러려고 다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대해주는 건 다 틀려요. 스타일도 틀리고. 하지만 집에 가서 만드는 건 본인 몫이라고요. 오케이? 그 내가 잔소리 좀 많이 해도, 응? 아, 저 새끼 잔소리 또 하네. 이러지 말고, 조금씩 받아다가 한번 써먹어 보라고. 그러면서 자기 거 방법을 좀만 찾아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 수학이 한번 딱 잡히면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그럼 수학 진짜 재밌어요. 수학은 놀아도 점수가 안 떨어져요. 그게 옵니다, 그때가. 자, 당시에 나눗셈부터는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합시다.